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가 왔는데요. 네, 기말고사 발표하고요.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교수님도 저희도 학생들도 모두 이제 자기만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방학 생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총익취학 과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가 1학기 때부터 배웠던 거는 종류에 대해서 각 부분적으로 대충은 이해하고 큰 틀을 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치 제작 과정, 두 번째는 수지의치 완성 과정으로 두 개를 가지고 큰 흐름을 파악하는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라고 교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맨 처음에 만들었던 프레즈랑 현재 만들었던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그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어떤 차이를 있고 우리가 1학기 동안에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배웠는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치학 환자에서 만들어지는 게 총이치고요. 이렇게 전학을 전체를 수록해주는 그 과정을 총이치 전체 약 과정이라고 합니다. 총이치라는 건 무엇일까? 치아가 아무것도 없는 환자에게 치아와 같이 치음 및 의치가 심어있는 종이치를 제작해서 그 결여된 기능적, 심리적, 전략적 그런 걸 다 회복해주는 그런 걸 총이치라고 하고요. 그럼 총이치를 했으니까 전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치료실과 기용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치는 총이치는 제작이 됩니다. 총이치 같은 경우는 환자 구강에 최소한 4번, 5번 이상은 시작이 되어야 괜찮은 의치가 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실에서는 일단은 인상을 체득하고 그러면 기용실에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진료실에서 최종 인상 트레이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그러면은 치료실에서 인공치 및 구강선, 견치선 이런 걸 다 하고 후연pet을 어디 부분에 할 것인지 이렇게 다 한 후에 기용실에서 다시 의치에 인공실을 식립하고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가서 이게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용실로 와서 이제 레진을 전입하고 연막 조정 다시 해주고 그리고 다시 치료실로 가서 환자가 진짜 맞는지 다시 교합을 맞춰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총이치가 제작되는 과정이므로 치료실과 기공실이 왔다 갔다 어느 부분에서 치료실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기공실에서 하는지 이것 또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의치 제작에 대한 과정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 치료실에서 구강 내 검사, 즉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치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검사를 하고요. 질병이 있는지, 그래서 부어온 부위가 있는지, 부은 부위는 가라앉으면 그 공간이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면 예비 인상을 뗍니다. 치과 기공 과정은 음영과 양형을 거쳐서 모양이 있어야 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보더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개인 트리를 제작해 줍니다. 개인 트리를 제작을 해줘서 환자 구강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개인 트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러버를 이용해서 인상을 제대로 합니다.
인상을 체득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상체가 뜹니다. 인상체를 떠서 거기에 석고를 부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할 모형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후연 폐쇄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기초상 만들기 전에도 후연 폐쇄 해줄 수 있고 기초상이 아닌 그 후에 후연 폐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레진 전입편에 후연 폐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기초상 제작 전에 후연 폐쇄를 한다는 단계로 하면은 후연 폐쇄를 먼저 넣어주고요. 후연 폐쇄 같은 경우는 상하기에 후방 부위에 0.5mm 정도를 깎아줘서 음압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상을 제작해주고요. 기초상은 레진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메탈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부분에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합제를 형성해 줍니다. 교합제는 인공치가 식립될 수 있는 부분, 상악은 전방 22mm, 후방은 18mm, 그리고 하악은 18mm 이렇게, 그리고 메트로 구용선 메트로몰라 패드의 3분의 2 부분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합을 체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은 치료실에 가가지고 구광선, 현지선, 스마일 라인 이런 걸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마운팅 하고요. 마운팅을 하면은 마운팅은 치과 의사가 할 수도 있는데 기용사가 많이 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치를 배열을 합니다. 인공치 배열은 크기 및 색상 이런 거는 치과 의사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공사가 치과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 중절치부터 식립을 합니다. 상하 중절치부터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부 식립하고 구치부 식립하고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자연치 같이 인공치 치상에 조각을 해서 실제로 치아 같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의치상 조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의치상 조각을 해주는 거의 70에서 80% 정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연마를 하는 과정이랑 레진을 이용해서 깎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랑 왁스를 이용해서 깎고 다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레진을 이용해서 깎고 다듬는 과정은 딱딱하기 때문에 시간적 손해도 많고 그리고 힘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의치상 부분에서 100%가 왁스 상태에서 100%는 하지 않지만 70에서 80% 해줘서 어차피 연마 때 또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으니까 이 부분이 20% 30%는 꼭 이 부분을 깎아야 됩니다. 레진 전입 때.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80%꼭 부분을 깎아야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걸 좀 더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또한 연마를 꼭 해야 될 부분을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음식물을 씹어도 붙지 않는 자연작용, 치매 활성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상 자각 때는 왁스 상태에서 70에서 80% 정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강 내 환자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왁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랑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환자가 승낙을 하거나 교합을 맞춰봤을 때 의식과 의사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기공소로 보내가지고 기공사한테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줘서 기공사는 그 정보를 듣고 그래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합기를 분리해 주고요. 이제 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합기를 분리해 주고 나비치를 이제
잠깐 담가줍니다. 왜냐면은 매몰시 매몰된 그 매몰제의 그 워터 파우더 레이시오, 그러니까 수분을 건조되어 있으면은 흡수하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걸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5분에서 10분 정도 침수를 시키고요. 매몰제에 이제 바셀을 덮어합니다. 이 바셀을 덮어하는 이유는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매몰제 그 매몰함에 왁스가 붙지 않도록 해주고요. 석고가 그 다음에 1차 매몰합니다. 1차 매몰은 석고 모형까지 석고 모형 부분까지, 그러니까 작업 모형까지 해주시고요. 2차 매몰은 바세린을 도포한 후 인공치 절단형 교환면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3차 매몰은 경석고를 이용해서 안정되게 조금 더 단단한 치아 대신 매몰제 제거할 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경석고로 하진 않고요. 경석고를 이용해서 안정감 있게, 왜냐면 이 치상, 그러니까 인공치가 나중에 레진 전입할 때 밀립니다. 밑으로. 근데 그 밑에가 지금 3차 매몰에 위치인 요로 석고 했으면 그 레진이 전입되는 동안에 밀리는데 그만큼의 오차가 생깁니다. 근데 견치는 아니 경석고는 그게 밀리는 정도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경석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왁스를, 그러니까 석고를 해가지고 함을 만듭니다. 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매물제를 일단은 경화를 시키시고요. 경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함을 분리하고 나서 왁스 부분을 제거를 해야 왁스 부분이 레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왁스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해주시면 다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좀 굳었으면은 레진을 이제 혼합합니다. 레진을 혼합하고요. 레진은 딱성 상태에서 넣고 그 다음에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하는데 시합은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압력은 점차 높게 해서 과잉된 레진을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 차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을 빼가지고 클램프에 넣어서 팽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레진을 이제 그 다음엔 중화를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빠른 중화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된 레진 재료가 나와서 그냥 제 교과서에는 2가지가 나오지만 현재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들 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플라스킹을 합니다. 디플라스킹을 하는데 이거는 함을 분리를 합니다. 함을 분리해서 그 다음에 레진이 전입이 되고, 레진이 전입이 되면은 일단 모형 인상체를 없앱니다. 인상체를 없애는데 그 다음에 모형은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으치 레진치를 제거를 했을 때 모형까지 언더컷이 있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합을 마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상체만 없애고 매몰만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교합기로 부착을 합니다. 교합기로 부착을 해서 다시 교합제를 이용해서 선택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제 오차는 비기능 교두를 주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교합 노치를 맞추시고 다듬기를 해주시고 휘발성 연마제를 이용해서 또 해주시고 강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교합을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들어가요. 환자한테 들어가서 환자가 교합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마무리 한번 더 교합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의치를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의치를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알았고, 각 부분마다도 또한 공부를 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전 재학과정 외에 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이제 1학기 마쳤는데 모두도 또 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또한 예, 열심히 예, 학교도 하시고 스마트 교수도 되시고 참 부럽습니다. 자랑스럽고요. 교수님 같은 제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